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9.3%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 오늘 급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지금 1년선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에서 저항에 맞닥뜨리고 있는데, 자, 일단 이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자,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4.8% 정도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구간에서 좀 당황스러우셨던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6월 19일 날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졌었던 반면에 바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먼저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무려 4월 27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쭉 떨어지고 있었던 이 코스닥 지수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보다 더 센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실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만, 자, 우리가 일단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미국장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이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인데 금요일 날의 종가를 마이너스 5.9%를 찍어 줬었어요. 자, 우리가 그런데 대한광통신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할 만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코닝이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장에 몇 퍼센트 여러분들 2.2% 정도 올라갔었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장에 2.3%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코닝이라든지 마벨 테크놀로지는 어느 쪽요 여러분들? 바로 이 광섬유 광케이블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이탈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일단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광통신 최근에 너무나도 낙폭이 과도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이런 상승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을 접근함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디를 넘어가야 되고, 자, 우리가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디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뤄봐 드리면서, 특히나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특수관계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쏟아냈었던 것에 대해서까지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이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대한광통신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영상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대한광통신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미친 듯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데 지금 이 코스닥 장세가 왔나 싶은 구간이 오늘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상승 흐름 보여줘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지금 대한광통신이 10%대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 같은 경우에는 60분 봉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대한광통신이 상승 흐름이 무섭게 연출이 되면서 바로 이렇게 갭으로 깨기 이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구간대에서는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가 있는 바로 이 갭으로 깨고 내려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빠르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7월 27일 날의 종가인 9,740원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는 심리적인 저항인 바로 이 라운드 피겨 자리인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선까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 관점에서 보고 있는 단기적인 저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9,700원 선에서 10,000원 선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금 이 대한광통신은 어떤 식으로 최근에 60분 봉이 진행 중에 있냐면, 이렇게 날카롭게 빠지고 있었던 추세선 채널이 하나가 완성되고 있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채널 상단에 부딪힐 때마다 저항을 받았었던 대한광통신이 최근의 구간에서 바닥을 찍어놓고 그 채널 상단을 돌파 흐름을 보여줬었고,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차원에서의 채널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단기적인 추세에서의 채널 상단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긴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요 채널이 아직까지 지금 살아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지금 보시다시피 돌파 시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추세선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돌파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같이 돌파하면서 요 검정색 선으로 볼 수 있는 1년선을 같이 돌파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요,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가 있겠고, 이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이 딸려서 내려오고 있었던 바로 이 21선, 즉 이 노란색 선에서의 저항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지금 돌려봐주고 있는 자리이다. 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선 저항에 부딪힐 수 있으며 여기서 한번 찍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지지를 또 받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지지 받아놓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다음번 매물대를 터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가장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시 한번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탁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반전을 일으키면서 전쟁하겠다 이런 내용으로만 치닫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흐름 무난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한광통신의 현재 자리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왼쪽 어깨 만들어주고 머리통 만들어주면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내봐주는 바로 이 헤드앤숄더 패턴, 역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의 현재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만한 점을 말씀을 이전 영상부터 좀 드렸었죠. 자, 바로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바로 이 7월 3일부터 시작해서 8월 3일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매수를 한 주체는 누구다? 바로 이 외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매 물량을 쏟아내면서 특히나 이때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많이 힘들어하시면서 우리 이때가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7월 2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7월 29일 날 주당 1,000원 가까이 빠지는 걸 지켜보면서 투매 물량을 쏟아냈었던 것을 외국인들이 쓸어갔었고, 최근에 한 달 동안에는 무려 37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광통신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앞전에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종목이 여기서 갑작스럽게 급등 흐름을 보여줬었던 그 이유 자체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늘어났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이 이때부터 이렇게 상방으로 물줄기를 좀 틀어줬었는데, 자, 이 구간에서 최대로 이 외국인들이 매집을 했었던 것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약 10% 가까이까지 올라왔었던 그 선이 이 대한광통신을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매수했을 때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최저를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이때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야금야금 들어오면서 어느샌가 보유 비중이 5%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물량이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급반등 흐름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 이전에 있었던 3만 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를 다시 한번 넘어가면서 이렇게 꺾어서 올라갈 확률에 대해서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한광통신 특히나 이 25,000원에서 물리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16,000원에서 물리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위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 아랫단에서의 우리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이 단기적으로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이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최근에 상승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분봉상 갑작스러운 급락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뿐더러 튀어서 올라갈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일단 매도에 대한 부분도 가져가야 되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이 앞전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5월 12일 날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대한광통신인데, 바로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냐면요, 대한광통신이 이때 당시에 투자 주의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5월 12일 최고점을 찍었었던 날의 영상 촬영을 좀 진행했었습니다. 자, 바로 보시다시피 5월 12일 날 3,500분 가까이가 시청을 좀 해주셨죠.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 영상에서 대한광통신 매도하시자라는 말을 한 30번 정도 했었는데, 자,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이 타점 같은 경우에도 따로 안내를 드려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꼭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자,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정확하게
이 고점에서의 매도에 대한 부분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던 만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여기서 챙겨가신 분들과 그렇지 못하고 이런 하락을 견디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챙겨가는 영역에 있어서 천지 차이로 갈릴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5월 12일 날에는 대한광통신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구독자님들께 따로 안내를 또 드렸었는데 5월 12일 대한광통신을 28,550원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그때 이후로 지금 이 낙폭이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로 한번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특히나 지금 대한광통신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평균 단가가 25,000원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17,000원 구간일 수도 있겠죠. 17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비중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100% 다 들고 있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계좌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드렸었죠. 매도와 매수를 반복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평단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평단 비중별로 대한광통신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 20만 명 이벤트로 인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체험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구독 버튼은 꼭 한 번씩만 눌러 주셔야겠죠.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댓글에다가도 구독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 어떤 종목을 우리가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이미 이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로봇 종목을 좀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코스모 로보틱스,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로봇 종목이고 SPG 같은 경우에도 8%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로봇이 치고 올라가겠다라는 것은 이미 로봇 종목들이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로봇 종목을 한 종목 준비를 좀 해왔는데, 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에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즈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송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림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하이닉스와 엮여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 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 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이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이 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때 당시에 때렸었던 공매도를 상환하기 위해서 숏 커버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자, 이 숏 커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풀어봐 드리려면은, 일단 공매도가 무엇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우리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빌공짜를 써서 내가 주식이 없는데도 매도를 때리는 것을 공매도라고 하시면 되고, 공매도는 즉 뭐다? 주가가 하락을 해야지만이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은 일주에 이제 한 주에 10,000원을 하는 이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당시에 주식을 한 주를 빌려 와서 바로 매도를 때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10,000원의 현금이 내 호주머니에 남는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만약에 이게 5,000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한 주를 매입해서 갚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 호주머니에 있었던 10,000원에서 얼마 여러분들 5,000원이 빠져나간 다음에 이 5,000원의 차익이 남는 것이 바로 이 공매도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식을 빌려왔으니까 주식으로 갚기만 하면 되고 5,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갚는다라고 했을 땐 이렇게 5,000원이라는 차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것이 공매도의 원리인데, 이게 비율을 한 주로 해서 그렇지 100만 주, 1000만 주씩 공매도를 때려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호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사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때 당시에 사야 되는데 요 살 때 당시에 물량을 여기서 만약에 공매도를 많이 때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아래쪽에서 물량을 긁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숏 커버성으로 반등 흐름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대한광통신을 일단 위에서 빌려서 매도를 때려놨었던 외국인들이 아래쪽에서 매수를 가져가면서 어떤가 여러분들 위에서 빌렸었던 주식을 갚기 위한 숏 커버 물량이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려면은 바로 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가는 행위인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표는 바로 이 공매도 대차 잔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대차 잔고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어요. 자, 5월 12일경이 언제냐면은 이때 당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고점을 찍고 나서 오히려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차 잔고가 늘어났었고, 즉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공매도를 친 수량을 커버하기 위해서 숏 커버 물량이 들어오는 매수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광통신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외국인들 수급에 주목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이 첫 번째 봉우리를 만들어 내봐줬었고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들어 내봐주면서 하락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유명한 쌍봉 패턴이 좀 떠버렸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외국인들 보유 비중 보시면 퍽하고 줄어들고 또 퍽하고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쏟아져 나왔었던 이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언제 여러분들 6월 1일부터 이 대한광통신을 매수했었던 그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까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6월 1일 그러니까 언제 여러분들 이렇게 쌍봉의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들어 내봐줬었던 이때 이후로 대한광통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그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보시다시피 JP모간 서울,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가 윗단에서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거의 한 800만 주 가까이 엄청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바로 이들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 JP모간 서울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들이 이 구간에서 물량을 질러봐 주면서 대한광통신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물량이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가져가 줄 수 있는, 무섭게 상승할 수 있는 대한광통신의 현재 자리, 특히나 낙폭이 과도하게 나왔었던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 같은 경우에는 길게 안 본다라고 했어요. 일단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들의 본전 부근에서는 일부라도 물량 정리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 측면에서 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그들이 매도하는 순간에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부분 같이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균 단가 그러면서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이 대한광통신 최대한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비중을 100%로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요 최대한 손실을 덜 보게 나오실 수 있겠군. 그렇게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예정이고, 자,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던 바로 이 대주주 쪽 특수관계 쪽에서 매도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부분이 대한광통신을 사실상 안 좋으니까 지금 버리고 탈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 이 대주주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바로 이 호재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대주주 쪽에서 아니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쪽에서 매도세가 계속 쏟아져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 경영이 좀 악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자, 어떤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 적대적인 M&A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앞전에 이미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경영권 되찾은 지 8년 만에 대한광통신 서른석 대표 지배력 흔들리려고 하면서 이미 작년 12월 달에 나왔었던 내용의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아래쪽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바로 이 적대적 M&A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주주 지배력이 약화되면은 적대적 M&A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자, 대한광통신 지금까지 막 투자도 진행하고 인캡 아메리카도 인수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해서 완전히 시스템을 다 구축해놔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대한광통신의 매출이 2월에서 6월까지 무려 4개월 만에 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것도 어디를 상대로? 바로 이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를 상대로 이렇게 엄청난 매출 상승이 있었는데, 자, 우리 이렇게 알토란 같은 다 만들어 놓은 기업이 어디 여러분들 적대적 M&A 세력의 인수합병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재료가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 양측에서, 그러니까 기존 대주주 쪽 그러면서 적대적 M&A를 들어오려고 하는 쪽에서 서로 프리미엄을 부르면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적대적 M&A 테마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거 사례를 보지 못한다고 했을 땐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고려아연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중국의 기업이 넘어간다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44만 5천 원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얼마까지 여러분들 240만 원까지 주가가 거의 6배 가까이 상승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적대적 M&A 테마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폭등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으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스맥이라고 하는 종목도 있었죠. 자, 스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봇 종목이기 때문에 머리통을 슬금슬금 들고 있는데, 자, 이 스맥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늘 바로 이 구간에서 차트 다 무시하고, 차트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꺾여 있는데, 자, 스맥이 엄청난 상승세를 이렇게 차트 무시하고 꺾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S&T 그룹 쪽에 인수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있었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최근의 공시에서 대주주 지배력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폭등할 수 있는 그 호재로, 그러니까 즉 이 M&A 세력이, 적대적 M&A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공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일단 첫 번째로 미장의 흐름에서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 코닝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이 마벨 테크놀로지, 그러면서 루멘텀 홀딩스, 그러면서 코이런트 같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가져가주면서 신고가를 간다라고 했을 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 흐름을 가져가줄 수 있는 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만약에 이 적대적 M&A 세력들이 개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도 우리가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다 한 가지의 그 명분일 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명분 어떤 거 여러분들 이렇게 최근에 매집하고 있었던 수급까지 체크하면서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번에 터져 나오는 그 재료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이 그들이 떠나가는 시점에서, 누구 여러분들? 바로 이 외국인들이 떠나가는 시점에서 대한광통신 같은 매도 타점 잡아가실 수 있도록 이미 5월 12일 날 안내를 드렸었던 것처럼,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건데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단, 그러면서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올라오면은 그때 매도 타점 받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매도 놓치신 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미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정확하게 영상에서 짚어봐 드렸었는데, 자, 이미 이전부터 잘 끌고 올라오다가 그냥 팔 때 돼서 좀 보내지 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도 타점 놓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내드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뒤늦게 매도에 대한 부분 챙겨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늦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단, 그러면서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대한광통신 타점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이
시청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